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잠잠한 때 태풍이 지금 오키나와를 강타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일본 열도를 타고 동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일 그 오늘 저녁 늦은 저녁부터 내일엔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많은 피해가 없어야 조금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에게 부탁합니다. 비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틀처럼요. 우리 손정희,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도요다를 꺾었습니다. 어떻게 꺾었느냐 하면은 시가총액에서 일본 제일 기업인 그 일본인들이 그 꿈이자 보람이자 긍지로 느끼고 있는 도요다를 결국 꺾었습니다. 꺾고 일본에서 제일 큰 시가총액이 제일 큰 회사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프트뱅크가 도요다를 넘어섰나? 2022년 6월 1일 소프트뱅크 그룹의 시가총액이 48조 엔을 돌파하면서 도요다의 46조 엔을 채침으로써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큰 뭐 사건이라고 해도 표현이 맞을까요? 상당한 일입니다. 네, ARM 주가 급등 플러스 오픈 AI 투자 이미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의 AI 그러니까 ARM이라는 AI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또 올해 추가로서 200억 달러를 계획 중이고 총 650억 달러 규모로 평가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소프트뱅크 주가 플러스 90% 이상 상승하고요. 도요다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도요다는 전통 자동차 산업,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심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요즘 잘 나가는 AI 관계죠. 우리나라 뭐 삼성 뭐 이런 것처럼. 도요다는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직이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도요다와 도요다 마크가 있고요. 이건 소프트뱅크의 그 로고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프트뱅크가 시가총액으로서 일본의 제일 큰 회사를 꺾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홀딩스 가장 큰 성장 동력입니다. ARM은 AI 서버 데이터 센터용 칩 설계를 주도하고 최근 ARM AGI CPU 발표 등으로 AI 붐을 직접 타고 있습니다. CEO 마사요시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 AI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CEO의 최근 모습입니다. AI 관련 발표나 컨퍼런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추가 투자 움직임이 있고요. 오픈 AI 대규모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요다가 만드는 회사라면 소프트뱅크는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변모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정희 회장이 일본 도요다를 꺾고 이것을 어떻게 꺾은다 하면은 지금 붐으로 일어나고 있는 ARM이 최근 발표하는 AGI CPU 전용 고성능 CPU ARM의 첫 자체 실리콘 제품으로서 AI 데이터 센터와 에이전트 AI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이 그 ARM을 얼마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AI에 투자하면서 AI 붐으로 인해서 수익이 급등함으로써 도요다를 꺾었습니다. 이런 ARM의 그 마크가 들어있는 사진 설명입니다만 AI CPU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AI에서 큰 투자를 함으로써 결국은 도요다를 꺾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존 주요 특징으로서는요. 기존 곱하기 86 대비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AI 에이전트 작업이 최적화하고 또 직접 설계 생산한 것이 첫 CPU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AI 컴퓨팅 뭐 이런 칩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이며 손정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 손정희 회장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한국어 발음입니다. 손정희, 일본어는 소노 마사요시라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입니다. 제일 한국인 3세로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아의 워런 버핏, 큰 그림을 그리는 도박사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테크 비전리스트입니다. 주요 프로필은 생년월일이 1957년 8월 11일, 현재 68세, 뭐 저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군요. 출신은 일본 사가현 출신입니다. 사가현은 일본의 가장 그 밑에죠. 제일 한국인 본명 손정희로서 학력은 UC 버클리 경제학과 졸업,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유니버시티를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표 업적으로는 1981년 소프트뱅크를 창업했고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했습니다. 알리바바 초기 대규모 투자. 알리바바는 이거 중국 기업이죠. 여기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수십조 원 수익입니다. AIM 홀딩스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비전, 파운드 세계 최대 테크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우버, 위워크, 오픈 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으로 보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나 AGI 인공 일반지능에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성공과 큰 실패를 반복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예로서 2000년대에 닷컴 버블 붕괴 때 큰 손실을 입었고요. 최근 AI 붐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많은 손실을 입었을 적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저 양반이 참 어떻게 잘 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AI에 투자함으로써 커다랗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정희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뭐 일본에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나 텔레비에서도 사진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한국인 혈통을 가진 한국의 아버지와 그리고 한국의 3세로서 태어나서 미국의 버클리에 유학하면서 돌아오면서 일본에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뭐 일본에 한 40년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손정희라는 이름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손정희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름을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제 느낌이. 그런데 미국에서 갔다 오고 유학을 끝나고 일본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일본의 그 야후, 미국의 야후를 일본의 야후로 그러니까 일본에 그 야후를 널리 알린 분입니다. 그리고 야후로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소프트뱅크 가서 뭐랍니까? 핸드폰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 핸드폰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손을 댔고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일본 야후를 재팬 야후를 설립한 분입니다. 근데 그 재팬 야후는 지금 물론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는 한국 기업인가요? 또 이거 세팅돼 가지고 또 합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러서 처음에 그 야후를 널리 알린 사람은 이 손정희 회장입니다. 손 마사요시는 일본에서 처음 무엇을 시작했나요? 1981년 24살 때 미국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돌아온 손정희는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명은 니온 소프트뱅크,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의 전신입니다. 설립일은 1981년 9월달입니다. 초기 사업 PC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유통하고 플러스 컴퓨터 관련 서적 잡지를 출판했고요. 시작 규모로는 직원 2명과 파트타임을 포함해서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이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당시 일본은 PC 보급의 초기 단계였고 손정희는 미국에서 본 PC 소프트웨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미리 예측하고 소프트웨어를 일본 전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야후였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현재 세계적인 테크 투자 제국 소프트뱅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제 손정희 회장이 들어와서 야후를 했을 적에는 일본에도 노트 파스컴이 보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미국의 그 야후를 많이 저도 본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일본 그 번역을 해서 하는 일본의 설명란은 없었죠. 근데 이분이 이것을 일본 야후 재팬으로 도입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져서 여기서 재정적인 큰 도움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소프트뱅크의 그 전화기 사업도 선도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서 또 벌어서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또 AI에 투자를 해서 일본의 도요다를 꺾었습니다. 근데 도요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긍지이자 뭐 도요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하고 똑같이 아니면 현대 자동차랑 똑같이 일본에서는 도요다가 넘버원이고 또한 일본 기업들이 전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한 회사 도요다만 살아있다고 늘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요다의 시가총액을 손정희 회장이 더욱더 키워서 도요다를 꺾고 한국의 혈통을 가진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기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화를 했는데 이름은 그대로 손으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혈통을 한국의 긍지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일본 야후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후 재팬이라는 별도 회사는 2023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LY 코퍼레이션 라인 야후株式会社주식회사라는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었고요. 현재 상황은 2022년 기준입니다. 회사명은 LY 코퍼레이션 라인 야후株式会社주요 서비스는 야후 재팬 이름으로 또 검색과 뉴스 쇼핑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메신저, 라인 페이, 페이페이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라인하고 통합을 해서 지금은 별도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투자하는 회사는 지금까지도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라인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 1위인 여전히 강력하고 야후는요. 또 라인과 결합해서 메신저 플러스 포털 시너지를 내고 있고 소프트뱅크 그룹의 중요한 자산 손정희 회장의 초기 성공 스토리 중 하나입니다. 일본 야후는 이제 LY 코퍼레이션의 핵심 브랜드로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손정희 회장이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원래는 미국의 야후입니다만 이것을 일본화해서 일본에 보급시킨 분이 손정희 회장입니다. 어린 시절을 설명하면은 어린 시절은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해서 한국이 3세로 태어나서 혈통으로는 100% 한국계 대구 조상입니다. 국적 변화 출생 32세까지 한국 국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일본을 기화해서 성공 동력에 어린 시절 받은 차별과 가난이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로 작용했다고 본인이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정희 본인은 나는 한국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사회에서 일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피를 가진 손정희 회장이 결국은 뭡니까 일본의 도요다를 꺾고 뭡니까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것을 번복되면서
계속 지금 현재는 AI에 투자하면서요 여러 가지 성공 비화를 또 불러일으키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고생도 했지만은 결국은 성공해서 손정희 회장이 손 마사요시가 일본의 도요타를 꺾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